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권력의 역설입니다. 역사가 스티븐 코트키는 통찰을 통해서 스탈린 시대의 독재부터 오늘날 독재자들이 마주한 문제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바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 볼게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막강한 힘을 가진 독재자가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정답이 정말 의외입니다. 바로 자기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개념부터 보시죠. 근대화 딜레마입니다. 이게 1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독재 국가들이 딱 이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제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최신 기술도 들여오고 똑똑한 인재도 키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과정에서 자유나 개인의 권리 같은 생각들이 스멀스멀 같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독재자 입장에서는 권력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들이거든요. 결국 외부와의 경쟁과 내부 통제,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면 당연히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들, 똑똑한 엔지니어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지식인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권의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자는 이들을 키우면서도 동시에 억눌러야만 하는 이 엄청난 모순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딜레마가 실제로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만들었는지 러시아 농민들의 사례를 통해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또 역설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불의를 바로잡겠다고 시작한 혁명이 어떻게 그전보다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러시아 혁명이 품고 있는 핵심적인 비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의도치 않은 삐뚤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뭐랄까,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완전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원리가 스탈린의 이야기, 그리고 러시아 농민들의 이야기에 모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비극적인 흐름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1917년에 그토록 땅을 원했던 농민들이 드디어 들고 일어나서 스스로 땅을 차지하는 혁명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 급진적인 움직임이 역설적이게도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는 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불과 10년 뒤에 스탈린은 바로 그 농민들의 혁명을 무참히 짓밟고 그들을 집단농장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사실상 노예로 다시 만들어버린 거죠. 자유를 향한 그들의 열망이 결국 자기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정권을 탄생시킨 셈입니다. 코트킨 교수가 이 차이를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예전 차르 정권의 억압이 기껏해야 감시하고 멀리 귀양 보내는 수준의 채식주의자 같았다면 스탈린의 억압은 대량 학살과 강제 수용소 시스템, 즉 굴라크를 동원한 완전한 육식동물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낡은 불의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훨씬 더 잔혹하고 새로운 불의가 차지해버린 거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한 시스템의 부품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심리적인 동력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 인용문이 중요한 실마리를 줍니다. 젊은 시절의 스탈린을 포함한 혁명가들이 처음부터 무슨 악마였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차르 체제의 불의와 싸우려고 했던 나름의 정의감과 이상에 불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데올로기가 내건 약속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거부하기 힘든 강력한 비전이었습니다. 전쟁도 가난도 불의도 없는 세상, 모두가 풍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데 특히 변화를 갈망하던 젊은이들에게 내 인생을 이 위대한 역사의 흐름에 바친다는 생각은 정말 달콤한 유혹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는 끔찍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아주 무서운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은 원래 계급투쟁의 장이고 우리의 진보를 가로막는 저 적들은 반드시 제거해야만 해. 이렇게 되면 개개인의 목숨 같은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위대한 역사적 목표를 위해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행위도 필요악으로 둔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역사적 교훈을 지금
바로 오늘날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이야기들이 결국에 드러내는 권위주의 정권의 근본적인 약점, 그 아킬레스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과거와 현재가 놀라울 정도로 똑같지 않나요? 차르 러시아가 근대 산업과 함께 들어오는 새로운 정치 사상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독재 국가들도 똑같이 현대 기술과 함께 스며드는 자유라는 가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독재자가 돈으로도 기술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손에 넣을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게 정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정답은 바로 정치적 정당성입니다. 국민들의 진정한 지지, 그러니까 민심을 얻지 못하면 겉으로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정권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정당성이 없을 때 일어나는 최후의 순간이 정치적 뱅크런입니다. 우리 은행에 돈 맡겨놨는데 저 은행 망할 것 같다는 소문이 돌면 다들 돈 빼러 달려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경찰이나 군인 같은 억압기구들이 이 정권은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순간 독재자의 권력은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븐 코트킨 교수의 이 말이 아주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스템이 더 낫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다만 우리는 그 장기전에 도달하기 위해 이 위험천만한 단기전을 어떻게든 버텨내야 합니다. 권위주의와의 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